만남을 거절했다. 장미란과 비공개 면담을 한 안세영. 협회 조사 불응한 이유. 자, 이제는 많은 언론사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 측에서 왜 안세영 선수가 장미란 차관과 만났고 배드민턴 협회의 조사에는 불응하는지, 왜 계속하여 차일피일 이번 주에 조사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많은 의견들이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안세영 선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그 본심이 드디어 드러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조사가 아니라 진솔한 대화를 원한다. 안세영 선수는 협회의 자체 조사에 불출석한 진짜 속마음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니까 언론사를 통해 이렇게 말을 했네요. 안세영이 요구한 것은 조사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솔한 대화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구성과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문체부도 조사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이번 배드민턴 협회의 조사위원회에 김태규 협회장을 비롯하여서 관련된 라인들의 사람이 정말 많다. 이 김 회장의 줄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 조사위원회의 위원들로 앉아있다. 이런 의혹과 함께 실제로 그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절차대로 진행한 조사위원회도 아닌 마당에 김태규 협회장의 라인까지 있고, 거기에 이게 진짜 아닐까요? 나는 배드민턴 협회에게 조사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좀 협회 사람들과 회장님과 진솔한 대화를 원한다. 이게 팩트였는데 이 배드민턴 협회는 뭔가 방향성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문체부에서 허가하지도 않았고 인정도 하지 않는 절차를 무시한 조사위원회를 열더니 안세영 선수를 다짜고짜 면담해라, 찾아와라, 조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에 굳이 참석해야 할, 참여해야 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급게 이런 말도 나옵니다. 배드민턴 협회도 맡아줘요. 자, 양궁의 정의선 회장,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과 김태규 협회장과는 정말 상반되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목을 굉장히 유심하게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왜 배드민턴 협회도 맡아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양궁 신화를 이뤄낸 정의선 회장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라는 말이 솟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 이전에도 양궁협회가 워낙 대단했지만 이번 양궁 대표팀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주신 건 바로 회장님이다라고 선수들이 직접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탁구협회보다도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양궁협회의 정의선 회장 되겠는데요. 자,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보면 이번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썼지만 협회가 상식선에서 운영되길 바란다, 일침을 가하게 됐습니다. 협회의 부상관리의 미흡, 소홀한 점, 단식 선수에게 복식 훈련까지 강요한 모습, 협회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올림픽 출전 제한 등, 그러다 보니 이번 양궁협회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양궁협회, 배드민턴 협회의 운영을 비교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을 후원을 받고 있는 양궁협회거든요. 요넥스의 배드민턴 협회와는 그 규모부터 남다른데, 이 현대차 그룹의 양궁 후원은 무려 40년째입니다. 40년째. 과거 1985년도 정몽구 명예회장이 양궁협회장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이 정의선 회장은 2005년도 양궁협회장을 이어받으면서 물심양면 선수들을 지원해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동네 배드민턴 협회 출신의 김태규 협회장과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이 양궁협회장 정말 많은 게 있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 육성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인재들을 잘 찾았고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리지 않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선수들을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의 훈련장에 직접
양궁협회장이 방문을 해서 현대차그룹의 이 정의선 회장이 아니라 양궁협회장으로서 방문을 하여서 이렇게 혁신을 접목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자동차 연구개발 기술을 선수들의 훈련과 장비에 적용까지 하며 정말 엄청난 열정을 쏟았고요. 새로운 혁신 장비를 업그레이드하여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승리 요정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는데 현장을 중요시하는 정의선 회장은요. 국제대회 때마다 경기장을 찾아 이렇게 직접 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까지 해왔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했고 양궁협회가 원활하게 현장과 소통하고 내부, 외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특히 지도자들이 우수한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도 연구비를 수여하는 제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기부금도 남다릅니다. 정의선 회장이 기부한 금액만 83억 원입니다. 총 87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기부금은요. 배드민턴협회 기부금이 빵원인 것과 비교하여 정말 민망할 정도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현대차그룹의 회장이자 이제는 양궁협회장인 정의선 회장이 이제는 배드민턴까지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지금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왜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 얘기가 빗발치는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현대차그룹이라는 이 막강하고도 막대한 엄청나게 큰 규모의 협회장을 맡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세영 선수는 어찌 해야 할까요? 이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장미란 차관이 비밀 면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재 상황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할 거다라는 추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배드민턴협회에서는 저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조사위를 열어서 강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과 체육회장 입장에서는 발을 쓱 빼는 모양새란 말입니다. 그 누구도 이 안세영이라는 세계 랭킹 1위의 최고의 금메달리스트에게 대접은커녕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발을 빼는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드민턴 협회장의 정의선 회장이 취임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그룹의 회장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네이버에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현대차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현대차그룹의 회장으로서도 아주 그냥 활발한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현대차그룹이 20년 만에 총수를 교체하여 정의선 회장으로 취임을 했다라는 요 블로그의 글이 2020년도에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양궁협회장까지 제대로 맡고 있단 말이죠. 자, 이 김태규 협회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이면 끝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자, 이 김태규 협회장의 이 능력에 대해서 사실 비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동네 배드민턴 협회, 그것도 충주 지역에서 갑자기 등장한 이 협회장의 모습에 배드민턴이 얼마나 비인기 종목이었으면 그렇게 동호회의 인원들이 많은 국민 스포츠임에도 이런 사람이 협회장을 했느냐. 지금 이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잘 보셔야 하는 게 사실 이 배드민턴 협회장에 결정적으로 어울리는 인물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삼성생명의 이재용 회장 되겠습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에 대한 영상을 제가 몇 번 올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예 이재용 회장이 전면에 나서줬으면 좋겠다. 삼성생명에서 어차피 안세영 선수를 후원하고 있는데 지금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에 발이 묶여 있으니 이재용 회장이 나서줘서 무언가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 이재용 회장이 힘을 쓰기 시작하면 수백억 단위의 소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선 이재용 회장이 이 정의선 회장처럼 배드민턴 협회장이 될 수 있느냐?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최근 이 삼성의 위기론에도 부동의 1위를 지켜낸 이재용 회장의 능력은요, 이미 뭐 그룹 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재용 회장이 최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봐야 하는 것들이 법적 분쟁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것이 끝나게 된다면 아마 전면에 나설 확률도 크겠죠. 중요한 건 이재용 회장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 함께 자신의 자사 삼성의 핸드폰 홍보를 위해서도 올림픽에 참관을 갔습니다. 제가 그건 앞선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재용 회장이 지금 양궁협회의 정의선 협회장처럼 충분히 활동을 할 여지가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물론 배드민턴의 엄청난 열의를 이 양궁협회의 정의선 회장처럼 갖고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긴 하지만 이 삼성 측에서 전폭적으로 안세영 선수에 대한 지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스포츠 분야에서 국위 선양을 하는 안세영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고 세계 랭킹 1위가 그냥 랭킹 1위가 아니라 단연간에 그야말로 휩쓸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삼성 입장에선 이거보다 좋은 광고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좋은 체육계의 헌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죠. 자, 우선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 드라마, 광고 적극적으로 찍겠다라며 운동선수였던 김예지 선수가 이제는 엄청난 광고 스폰서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예지 선수가 명품 브랜드에서 최고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루이비통과 화보까지 찍게 됐습니다. 와,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와 운동선수가, 그것도 우리나라 선수가, 그것도 올림픽 한 번의 이슈로 인해서 촬영을 하게 된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배우 에이전시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서 드라마, 광고 다 찍어버리겠다 선포를 한 겁니다. 근데 참 황당하죠. 이 김예지 선수도 그렇고 최근 또 누가 있었습니까? 파리 올림픽이 낳은 스타라고 하여 김예지 선수와 신유빈 선수가 광고 홍보 화보 모델로서 아주 발탁됐잖아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떻죠? 사격도 그렇죠. 탁구도 그렇죠. 이 배드민턴 협회만이 안세영 선수에 대한 개인 후원, 스폰서십에 대한 배드민턴 연맹과의 제재 조항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충분히 안세영 선수도 김예지 선수처럼 루이비통 광고 찍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의 분야에서의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세영 선수가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국가대표를 탈퇴할 것이다. 귀하를 한다. 중국으로 넘어간다라는 건 현실성이 없고 국가대표를 탈퇴하고 세계 선수권 대회를 나가면서 개인 후원을 받고 싶은데 배드민턴 협회가 이것을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사격의 김예지, 탁구계의 신유빈 선수는 자유롭단 말입니다. 배드민턴 협회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수백억을 감당하는 소송의 힘을 변호사를 대주고 안세영 선수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까?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세영이라는 엄청난 이 선수와 또 이 선수의 영향력으로 엄청난 광고 효과를 얻어올 수 있는 삼성 입장에서는 배드민턴 연맹의 이 말도 안 되는 조항, 다른 사격이나 탁구, 양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개인 후원에 대한 제재가 있는 조항이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적 분쟁, 그 단위는 수백억이 될 확률이 너무나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체육계의 이 미투와 관련하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요,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전 국민에 사과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19년도 1월 달이죠.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얼마나 체육계가 변화가 했습니까? 별다른 변화가 없었죠. 배드민턴 협회에 저것이 골반 터질 때까지 이기흥 회장이 체육회장으로서 무엇을 보여줬느냐라는 건 왜 비판이 쏟아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이번 사태로 인해서 배드민턴 협회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수백억 소송을 안세영 선수의 개인 후원, 광고 문제로 통하여 진행이 될 경우 이기흥 회장의 입지도 굉장히 불안정해지며 또 한 번의 전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상황이 올 가능성도 매우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협회는 위원회에 일정안을 복수로 잡아 넘겼지만
안세영 측이 일정상 이번 주는 조금 어렵다. 다른 관계자도 소속팀을 통해 이번 주는 어렵다. 최종 결렬은 아니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의외죠. 왜냐하면 협회 관계자는요, 문체부와 먼저 협의를 좀 봐야 할 것 같다. 조만간 루트를 통해서 만나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배드민턴 협회의 진상조사위를 안세영 선수가 문체부와 함께 뭔가 눈치를 봤든 아니면 장미란 차관과의 면담에서 좀 기다려봐라 라는 권고를 받았든 어찌됐건 이번 주는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건 배드민턴 협회에서 최종 결렬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체부와 먼저 협의를 봐야 할 것 같다. 결국 진상조사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문체부와 뭔가 상의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안세영 선수가 진상조사위에 참석하기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가 공표되자마자 협회 관계자는 뒤늦게 문체부에서 말한 의결 없이 진상조사위를 구성한 것에 대해 절차 위반 사항이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협의를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많은 누리꾼들은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와 만난 장미란 차관의 이야기가 아마 많은 부분에서 안세영 선수의 배드민턴 협회의 조사 불참에 대하여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그만큼 문체부는 현재 배드민턴 협회의 그 어떠한 것도 인정해주고 있지 않다. 어차피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직접적인 조사를 선포한 마당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전담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장미란 차관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입장을 많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유인촌 장관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분들도 이번만큼은 문체부의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기를 기대한다. 응원하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뭔가 정치적 흐름상 이 문체부와 배드민턴 협회의 대립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그 가운데에 끼어 있었던 이기흥 회장은 발을 쏙 빼놓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많이 쏟아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배드민턴 협회 진상조사위 이 김학균 감독을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린 불화가 없었는데? 우린 문제가 없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였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금 보면 언론사들은 앞다퉈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배드민턴 협회 문제사항이 많다. 김태규 회장의 입맛대로 조사위를 꾸렸다. 그러니 안세영 선수가 사실 이번 조사에 불참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솟구치고 있는 현재의 상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김태규 회장에 대한 지금 문제점의 폭로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돈과 관련해서 말이죠. 자, 일단 안세영 선수가 쏘아 올린 이 체육계의 개혁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요? 정부 패싱 이것이 일상화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체육협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번 협회의 자체 조사는요, 면죄부의 모양을 띌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는 겉으로는 권고사항으로 보냈지만 안세영 선수의 입장문 발표로 인해 문체부의 조사 대상이 되어버린 배드민턴 협회가 셀프 조사, 자체적인 조사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나선 것에 대해 경고성 질책을 날렸다라고 풀이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것이 배드민턴 협회가 자체 조사를 통해서 면죄부성을 띌 가능성이 높아서였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전달을 드렸던 부분이죠. 이거 왠지 배드민턴 협회 측이 자신들끼리 조사를 빨리빨리 해버리고 그 안에 앞에 말씀드렸던 김태규 협회장의 이 라인에 있는 사람이 이번 진상조사위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것 자체가 뭔가 빨리 자기들끼리 조사해버리고 끝내버리고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 흔한 말로 짬시켜버린다고 하죠. 그냥 빨리 진행시켜서 면죄부를 주려는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러한 해석이 이미 언론 기사에서도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조항에 대해서 말을 했을 뿐 왜 너희들 마음대로
절차 없이, 절차가 있었다면 우린 승인도 안 해줬을 거다. 그런데 마음대로 자체적인 셀프 조사를 하냐. 결국 경미하지 않은 이 중요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안에 이 조사위원 5명 중에 2명이 협회장의 라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진상조사위에 안세영 선수가 응하지 않게 된 것 또한 제가 아까 앞에서 해석을 해드렸던 장미란 차관과의 면담, 그 안에 문체부의 입장이 강력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이번 문체부에서는요, 안세영 선수가 지적한 내용에 대한 경위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되어 있었던 제도 관련 문제, 그리고 협회의 보조금 집행과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기준만 봐도요, 문체부는 협회의 보조금 71억 2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71억 2천만 원. 지금 김태규 협회장이 역임한 지가 4년 차라고 했을 때 4년 동안 받은 금액이 71억 기준으로만 따져봐도 최소 280억이 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백억 원의 보조금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게 된 걸까요? 그러니 문체부에서는요, 이것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어찌 본다면 이런 해석으로도 달리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입장과 선수들의 개선도 매우 중요하지만 문체부가 이를 갈고 있었던 이 배드민턴 협회의 내부적인 이런 지원금에 대한 비리 사항까지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삽으로 퍼올리겠다. 아예 다 드러내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여지가 아주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지나가듯이 보여드렸던 단독 기사가 있습니다. 자, 배드민턴 협회의 이사들이 직접 신고를 했다. 이 배드민턴 협회의 중심 인물인 김태규 협회장의 페이백.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셔틀콕 페이백 6,000타가 사라졌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 금액이 억 단위가 훌쩍 넘어간다. 근데 여기에 대한 폭로가 있었는데 이제 보니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왔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에 내에 있는 40여 명에 달하는 임원들 중에 수십 명의 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사들이 직접 신고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셔틀콕 페이백과 관련해 횡령,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이미 2월 달에 접수가 됐었던 내용이죠. 아시다시피 협회장이 후원사인 요넥스로부터 셔틀콕 구매 대금의 30% 상당을 현물로 페이백 돌려받았다. 협회의 현직 이사 4명의 사실 확인서까지 첨부가 됐습니다. 이 4명이 이번 고발장에 접수된 신고서에 사실 확인을 해준 거죠. 뭐라고 했느냐? 처음에는 김태규 회장님이 양이 너무 적어서 이거 누구 주고 이럴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몇천 타, 그러니까 몇천 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해보니 이건 횡령이나 다를 바 없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쉽게 말해서 엘리트용 셔틀콕 한 통이 46,0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46,000원짜리 통이 6,000통 정도가 페이백으로 돼서 지금 김태규 회장이 선거용으로 활용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인 김태규 회장이 페이백 셔틀콕 이 6,000개, 한 개당 46,000원짜리 얼추 계산해도 수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선거용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한 이사는 이렇게 말을 했네요. 17개의 시도를 똑같이 분배해서 해야 되는데 술 먹다가 마음에 들면 협회 직원한테 시켜서 야, 쟤 한 5,000통 줘. 쟤 한 100통 정도 줘. 야, 100통이면 이거 460만 원 아닙니까? 한 통에 46,000원이니까. 뭐 돈으로 준 거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중고도 아니고 새 거를 줬잖아요. 이사회에서는 배분에 대한 내역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라고 합니다. 협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의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도 페이백 배분 물품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약 5,800개의 물품 중 셔틀콕이 거의 다였고 라켓, 셔츠, 구분 등 없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17개 시도 중 10곳에 나눠줬는데 충남이 1,900개, 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전남, 경북, 정북 등의 순으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김태규 협회장은 충남 배드민턴 협회장 출신 아닙니까? 전남과 전북은 협회 내부에서 이 김태규 회장의 최측근의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야, 뭔가 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김 회장과 밀접한 세 지역의 60%, 5,800개 중에 60%를 지원했고, 어떤 지역은요, 수건 3장 준 게 전부인 지역도 있었다고 합니다. 형평성에 굉장히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김태규 회장과 배드민턴 협회는 왜 이렇게 배분했는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이사가 이렇게 고발을 했을 정도면 이 김태규 협회장 6,000통, 수억 원에 달하는 뱀 횡령, 이거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태규 협회장은 결국 법적 처벌을 받아 굉장히 심할 경우 구속 위기까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횡령 배임은요, 구속 위기가 굉장히 높은 죄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못한다고 해봤자 문체부에게 모든 걸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면초가와 같은 입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배드민턴 측의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제가 앞서 전달해드린 것처럼 문체부의 장민환 차관과는 이 극비 면담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배드민턴 협회와는 함께 응하지 않겠다.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문체부가 협회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절차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자, 일각에서는 이러한 말을 해요. 이것도 안세영 선수가 뭔가 기분이 상해서 안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명확하게 여기 적혀져 있죠? 문체부가 협회의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이 절차에 어긋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배드민턴 협회는요, 지금 안세영 선수와의 인터뷰와 관련해 분명히 1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 조사위에 안에 있었던 대상자 중에 김학균 국가대표팀 감독이 있었죠. 그리고 코치까지 함께 출석을 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이날 출석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회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다음 회의 때 안세영 선수를 포함하여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선수들의 처우 개선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조사가 물론 절차상 필요하지만 조사보다 중요한 건 본인들이 말하는 개선, 제도 개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기흥 회장은 최근 많은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기에 급급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안세영 선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너무나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명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가 좀 파악하기 어려워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말을 한 시기와 장소가 적절하지 않았다.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 그놈의 나이. 참 이 나이만을 앞세우는 것이 흔히들 말하는 꼰대 성향이라고 하는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이 발언은요, 자칫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이를 두둔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자신들의 체육회의 대표 선수가 어떠한 부분을 정당하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희한한 건 언론사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똑똑하고 현명한 시청자분들은 이 안세영 선수가 뭘 말하는지 다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대한체육회장이 이기흥 회장만은 도대체 세영이가 무슨 말하는지 좀 파악하기가 어렵다. 황당하죠. 그런데 이 배드민턴 협회의 김태규 회장도 비슷한 입장이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방금 앞에 뭐라고 했죠? 배드민턴 협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물론 진상조사위원회 여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안세영 선수가 뭘 요구하는지가 다 나와 있는 와중에 개선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아직도 조사를 하겠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안세영 선수까지 불러서 잘 다독이려고 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안세영 선수 측에서 협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거절하겠다, 나가지 않겠다 의사를 밝혀낸 겁니다. 여기에 협회 관계자는요, 안세영 선수에게 20일과 22일
협회에 조사위 일정을 제시했지만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안세영은 현재 전치 4주의 부상 진단서를 받아 재활과 휴식을 병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부상 때문에 출석을 안 한 걸까요? 그러면 뭐 일상생활 불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석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 않나 싶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핵심 맥락입니다. 문체부가 협회조사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문체부가 분명히 자료를 배포했죠. 김태규 협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15일 광복절에 조사위 구성을 발표를 했다. 이 부분에서는 이미 운영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규정이 있음에도 협회의 장, 김태규 협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라고 인정될 때 이를 집행하고 이사회에 차후 보고를 한다. 이 예외 조항을 들고 있다. 그런데 문체부는 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문체부의 판단이 명확한데 이미 원칙적으로 이사회 소집은 5일 전 통보를 해야 하나 긴급할 때만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에도 협회가 소극적으로 시간을 끌며 움직였고 결국 자신들 마음대로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진행을 했다. 그러니 협회의 정관에 따라 다시 이사회의 결정을 받고 다시 조사를 해라 권고를 했는데 이것을 무시한 채 1차 조사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이 문체부의 차관인 장미란 선수를 안세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만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건 분명히 문체부 측의 입장인 장미란 차관 입장에서도 아마 진상조사위에 출석하는 걸 만류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문체부가 봤을 땐 지금 저 조사위가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거든요. 자신들끼리 빨리빨리 진행하고 끝내려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세영 선수가 문체부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거부를 하지 않았나. 하지만 협회는 그럼에도 2차로 조사위의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세영 선수가 출석에 불응하게 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해요. 협회의 관계자는 안세영이 문체부가 문제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이 조사위의 진상조사에 응할 수 없다. 명확한 이유를 밝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조사위원인 협회 인권위원장, 행정감사 모두가 협회장 측의 인사, 그러니까 협회장 측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협회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안세영 선수를 불러다 놓고 하는 조사에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다 앞에 말씀드렸던 김태규 협회장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알고 보니 안세영 선수가 좀 오버했다. 안세영 선수가 그렇게까지 요구한 건 아니었다. 별 문제 없었다라고 조사 결과를 땅땅땅 내버리게 된다면 허망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니냐. 협회 측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수와 변호사 2명은 협회의 어떤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은 인사다. 안 그런 사람도 있다. 라고 강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설득력이 있지는 않은 것이죠. 실제로 장미란 차관에게 안세영 선수는요. 그동안의 고충을 엄청나게 털어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대한체육회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애매해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출석을 연기한 상황에서 배드민턴협회는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어요. 일정을 다시 한번 조율 중이다. 일정이 맞지 않아서 미뤄지고 있지만 어찌됐건 다시 한번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규 협회장의 배드민턴 협회 입장과는 다르게 이기흥 회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문체부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브레이크를 선언했기 때문에 또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세영 선수를 만나려고 했었던 일정을 일단 보류를 해뒀다. 살짝 한 발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는 그냥 무대뽀로 돌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김태규 협회장에 대한 많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 굉장히 풍전등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태 아니겠습니까? 자, 이 상황에 맞춰서 이 안세영 선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안세영 선수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안정현 슈퍼 헤비급 4강 복싱 올림픽 예선에 대한 기사가 1996년도에 있었습니다. 일명 96 애틀랜타 올림픽 복싱 아시아 지역 최종 3차 예선전에서 4강에 진출했다라며 슈퍼 헤비급 안정현 나주시청의 선수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안세영 선수의 고향도 나주, 또 아버지 이름이 안정현, 덩치도 크지 않습니까? 운동하셨다라는 걸 알았는데 제가 찾아보니 실제로 복싱 국가대표 출신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정현 씨, 안세영 선수의 아버지죠. 안세영 선수의 아버지는요. 대한민국 체육상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을 수상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10월 31일 바로 작년이죠. 문체부에서 주관한 이 대한민국 체육상에 당당하게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들이 그동안 흘린 땀방울과 노력으로 이룬 결과 제가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 같다. 이 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성실과 끈기로 받게 된 상으로 많은 의미가 담긴 큰 상이다. 나주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이 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적혀져 있네요. 90년부터 96년 국가대표 복싱 선수로서 활동했으며 현재 나주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얼토당토하는 가짜 뉴스 때문입니다. 안세영 알고 보니 금수저 아빠 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가 40만, 50만, 100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수저가 뭡니까? 엄청나게 유복하게 자란 가정 환경에서의 자녀들을 말하잖아요. 안세영 선수가 어떤 명확한 어느 정도의 자산인지는 모르지만 금수저라는 말은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복싱 선수로서 안세영 선수처럼 땀을 흘려가며 자신의 꿈을 향해 안세영 선수 지금 벌이 보십시오. 저 벌이가 많은 벌입니까? 벌이가 적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잖아요. 세계 랭킹 1위가 어떻게 연봉 5천밖에 되지 않느냐. 안세영 선수의 아버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무슨 금수저니 뭐니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로 조회수를 얻고 있는 이런 작자들이 있다. 큰 문제점인 거죠. 하지만 안세영 선수의 아버지는요. 안세영 선수 못지않게 엄청난 노력의 결실을 알고 있고 만들어낸 훌륭한 아버지라는 것은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과연 배드민턴계의 김연아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이미 업적만을 놓고 본다면요. 김연아 선수가 워낙 굉장하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대기록을 안세영 선수가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워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나이키에서도 이렇게 광고를 이미 찍은 안세영 선수인데 여기에 대한 요넥스 공식 후원사와 배드민턴 협회는 황당하다라는 반응만을 쏟아냈을 뿐입니다. 사실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대기업들, 많은 브랜드에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의 후원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만한 대우를 받은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안세영 선수는요, 만약 김연아 선수처럼 전폭적인 개인 후원을 받아왔다면 정말 이름 되면 다 아는 나이키만큼 유명한 수많은 스포츠 기업들, 스포츠 기업만 있겠습니까? 다양한 장르의 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후원을 받아왔을 겁니다.